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남희원 기자입니다. 오늘 남희원의 EEJ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 130여 년의 역사가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테슬라가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추월하자마자 블룸버그가 내린 평가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는 희망이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질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까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가 더욱 위협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쪽은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삼성과 LG, SK그룹의 총수들과 만나기까지 했죠. 배터리 동맹을 결성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과연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까지 쥐겠다, 이렇게 나선 테슬라와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얘기를 꺼내려면 사실 테슬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당 1,5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는 올해에만 300%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물론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경계론도 있어요. 트위터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이미 테크 주식이 아닌 종교 주식과 같다. 이성이 안 먹힌다. 열정과 패기, 광기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하지만 테슬라가 애플처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하는 요인은 배터리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9월에 배터리데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자신들이 가진 어떤 배터리 관련 기술을 뽐내는 일종의 컨퍼런스인데요. 여러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기서 테슬라가 공개할 내용은 바로 배터리 공장인 테라팩토리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있죠. 세계 모두 3곳 가지고 있고요. 독일에도 벌써 4번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만 해도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근데 테라팩토리의 규모는 훨씬 큽니다. 적게는 20배, 많게는 30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테슬라의 목표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어떤 목표를 세워두고 있냐면요,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를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대량 양산하겠다. 이 배터리를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에 모두 탑재해 우리가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전략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테라팩토리를 건설하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만 대가량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완성차가 몇 대 팔리냐면 약 9천만 대 정도인데요. 이건데 6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거죠.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만 1등이 아니라 완성차를 통틀어서 우리가 1등 기업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터도 있고요. 자율주행을 구동하기 위한 통합 전력 제어 장치도 필요하죠. 물론 기술 외적인 부분으로는 디자인 같은 것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왜 다들 배터리만 외치는 거냐? 사실은 이 배터리가 전기차의 모든 성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전력을 공급하는 통합 전력 공급 장치로서 어떤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통합 전력 제어 장치의 성능을 결정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비테슬라 진영의 완성차 기업들도 모두 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5월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것도 모두 이런 흐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그룹은 모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 그룹 총수들과 만난 것은 현대기아차가 생산할 전기차에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한 목적이 커 보여요.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기반한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에 탑재될 배터리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총수들과 만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비교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제작 속도가 약간 뒤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배터리 3사와의 협력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은 현대기아차는 2021년부터 생산할 전기차에는 SK이노베이션을 1차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LG화학의 배터리를 납품받고요. 아직 삼성 SD와의 협력 방안은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이들과 만나서 회동한 것이 바로 어떤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보기만은 힘들어요. 사실 이 회동의 진위를 파악하려면은 완성차 업계의 흐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해서 우리가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전량 납품받아 왔어요.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2009년부터 협력 관계를 다졌다고 하니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테슬라는 급기야 2019년 말에 LG화학과 중국의 CATL과 같은 업체들을 배터리 납품업체로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어왔던 파나소닉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테슬라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배터리를 계속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나중에도 합리적이고 경쟁적일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기업 두 곳을 인수했는데요. 모두 배터리 고속 생산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하이바 시스템이 그곳인데요. 이 기업들을 테슬라가 사들였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배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의문에서 포석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이외의 많은 완성차 기업들도 이미 배터리 내재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GM은 LG화학과, 폭스바겐은 스웨덴 신생업체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회사를 통해 모두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고 있죠. 토요타 역시 올해 2월에 파나소닉과 합작자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배터리 내재화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배터리를 우리가 괜히 왜 만들지? 그냥 외부에서 가져다 쓰면 되지, 이런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의선 부회장이 배터리 3사 총수들과 만난 것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현대기아차 우리도 배터리를 내재화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회동을 했다, 이런 분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이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가 작년 10월에 고용안정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도 배터리 내재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어떤 자율주행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이해관계의 성격이 강한데요.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물론 당시 현대차는 배터리 3사로부터 우리가 배터리를 납품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러면서 에둘러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차의 고민을 바로 우리는 정의선 부회장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래차의 한 축인 자율주행을 놓고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만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배터리 기술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사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것만도 힘들 때 배터리 기술까지 우리가 다시 연구해보자? 여기에 드는 돈은 얼마지? 수익성이 정말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지? 고민할 것이 꽤 많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배터리 기술은 네가 무조건 내재화해야 해.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소차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지적들이 합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차 분야에서 1위 입지를 다지고 있잖아요. 물론 수소차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대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기술을 현대 모비스를 통해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차의 경쟁력이 핵심 기술 내재화에서 나오듯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관련 기술을 내재화해야 된다는 것.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기술 내재화에 대한 고민을 제쳐두고라도 전기차 시대와 관련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가야 할 길이 매우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첫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우선 주행거리 차이부터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다른 완성차 기업을 압도합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 S를 보면요,
첫 출시 이후 8년 만에 배터리 용량이 60kWh에서 100kWh까지 늘어났습니다. 주행거리도 335km에서 647km까지 늘어났어요. 이와 비교해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거의 아직 400km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을 보면요. 테슬라는 2016년 기준으로 1kWh당 230달러였는데요. 작년에는 이를 127달러까지 낮췄습니다. 반면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293달러에서 156달러까지 낮아졌죠. 수명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는 최근 100만 마일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수명도 두세 배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는 지금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비교해 이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국내 배터리 3사가 잘 나간다 하는데 이들은 테슬라보다 결국 뒤에 있는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한국 배터리 3사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LG화학만 보면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어떤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테슬라에 앞서 있어요. 테슬라가 파나소닉에서 납품받는 배터리는요, 모두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사실은 건전지거든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이 건전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정성은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같은 국내 업체들이 만드는 파우치형 배터리는요, 안정성이 조금 낮은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배터리라고 볼 수 있죠.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LG화학은 21700이라는 제품으로 기존보다 용량을 50% 높이고 성능도 향상한 배터리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만 봐도요, 어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테슬라를 못 따라가고 있느냐? 도대체 왜일까? 테슬라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겁니다. LG화학 너네 배터리 좋아. 파우치 좋지. 근데 조금 안정성 덜 하잖아. 우리는 그냥 건전지 가져다 쓸래. 안정성이 높은 건전지를 우리는 많이 탑재해서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거야. 실제로 테슬라는요, 전기차 한 대에 적게는 건전지 3,000개, 그리고 많게는 7,000개 이상의 배터리를 넣어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는 주행거리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요, 바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기술력과 시장의 선택은 때론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TV 시장만 봐도요, OLED TV가 LCD TV보다 훨씬 더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OLED TV의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은요, 3%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술력이 조금 덜 떨어지는 LCD TV가 다 가지고 있죠. 반도체 시장만 봐도 똑같아요. 옛날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엄청 앞서 있었는데 이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쳤냐 하면 우리가 저 정도는 못 만들지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를 조금 더 싸게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모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무너졌고 결국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확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바로 이것이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과거 채택했던 배터리 기술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기차 시장에 먼저 진입했고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미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테슬라가 가진 무서운 힘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기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상황을 이때까지 얘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요,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구도가 형성돼 있냐? 바로 테슬라 대 비테슬라 진영,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테슬라 진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독일 기존 강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유수한 자동차 기업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완전히 구동 원리가 다른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강자들도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권이 없다는 것은 정의선 부회장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사실상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또 하나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역사를 보면요. 50여 년 동안 어떤 완성차 산업을 하면서 글로벌 탑 5의 위치까지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독일 완성 3사, 또 일본 3사 이런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차,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 듣도 보도 못했던 테슬라라는 기업이 10년 만에 지금 세상을 평정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다면 독일 3사가 그랬듯 향후 100년의 완성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 이런 게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리마카 같은 업체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어떤 고성능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모두 이런 주도권 잡기를 위한 포석을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최근에 테슬라다, 근데 $1,000가 넘어서 천슬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내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얘기,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산업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이언의 EJ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